네, 2021년 3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중요한 문제인 신도시 투기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투기, 신도시 개발 해법은 이 사업 무기연기다. 무기연기가 이 사업을, 이 투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특별수사반을 만들어서 대통령 측근부터 투기를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도시 투기 문제를 이해하시려면요, 우선 알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1, 사업인정고시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의 땅을 정부가 개발하겠다라고 공식 지정하는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네, 그때부터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이 일단은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그거야 빙산의 일각이겠죠. 90%는 물밑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권들, 대통령 측근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파야 되는데, 일단 LH 직원들이 지금 일단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했을 겁니다. 자, 요때부터 개발이 확정되는 겁니다. 요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년 이전에 구입했으면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익을 덜 봅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수용당해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2년 전에 구입했다면은 상당한 혜택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기가 왜 투기인가 하면은 여기가 개발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2년 전에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H공사의 내규가 있는데, 1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를 받을 수 있다. 100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330평쯤 되죠. 그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이제 수용을 하죠. 그러면 바깥의 땅을 대토로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100제곱미터를 채우기 위해서 LH 직원들은 여러 명이, 혼자는 돈이 모자랄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눠 먹는 게 항상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인 같은 거를 만들거나 공동 명의로 100제곱미터의 땅을 2년 전에 사놓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1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대토를 받는데, 수용될 때 2년 전에 사놨으면 대토를 받죠. 이때 어디를 받는가 하면 그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용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주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거 말고 이 바깥으로 근린생활 지역이 있고 단독 택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제 대토로 받습니다. 이때 최고로 좋은 거는 단독 택지도 할 수 있고 근린생활도 할 수 있는 복합 용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1층에는 상가를 집어넣고 2층, 3층에는 원룸이라든지 또는 뭐 투룸 같은 걸 넣어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거는 은행빚을 마음대로 빌려서 짓고 나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따라서 택지지구로 지정된 데 가보면은 이렇게 대토 보상받은 복합 용지를 파세요, 싸게 팝니다 하는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이때 가서 사도 이 땅만 다른 사람이 사서 자기가 지어도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대토 신청이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수용되는 데 지역에 살지 않지만, 마냥 수용되는 데가 고동동이라는데 자기가 시흥시에 살고 있다면 시흥시에 있는 현지 주민이니까 그분이 먼저 받고, 현지에 살지도 않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토를 받을 때,
대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자기 원래 땅은 수용이 되니까 보상금을 받죠. 보상금 받으면 자기가 이걸 2년 전에 구입할 때, 2년 이전에 구입할 때 만약에 100원에 구입했는데 200원에 보상받는다. 그럼 100원이 양도소득 차익이 발생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 집 사고 파서 아시겠지만 뭐 요즘 양도소득세가 뭐 50 몇 프로까지 올라가서 집값 올라가도 팔아도 남는 게 없잖아요. 땅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용되는 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전에 구입한 그린벨트 지역이 수용되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40%까지 낮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평생 저처럼 봉급받아 본 사람들은 뭐 아파트, 단독주택 한두 채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공시지가가 뭐 쌓여가고 종부세 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한 집 처분하려고 그러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고 뭐 죽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2년이라는 시점을 딱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를 넘게 땅을 사놓고 있으면 투기만 잘하면 떼돈을 버는데 세금까지 덜 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는 어떻게 하면 거두할 수 있나요? 저도 뭐 조직생활 해보니까 제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또 제가 또 유능할수록 정보는 쌓이더만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권력 자리잖아요. 그래서 권력 싸움,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벨트 땅이 수용되면은 그 지주들은요, 지작물 보상도 받습니다. 땅에 설치해 놓은 물건 때문에 보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 주인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의 땅에 이제 사저를 짓는데 영농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농인 조건이 뭐 영농계획서 내고 뭐 이장이나 누구의 동의를 받고 쭉 이렇게 그런 조건을 채워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업인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묘목을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면 영농보상을 받습니다. 네.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밭을 이꾸거나 뭐 버섯을 키웠으면 영농보상을 받습니다. 그 가액을 받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못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짐승을 키워도 상당한 보상을 받아요. 근데 기준이 참 재밌어요. 닭은 200마리 이상, 토끼나 오리는 150마리 이상, 양이나 돼지 염소는 20마리, 소는 5마리, 사슴은 15마리, 꿀벌은 20군, 군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벌통을 얘기하는지. 그 정도 키우고 있었으면 축산보상을 받습니다. 축산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되겠구나 하는 게 확실해지면요,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양이나 돼지도 새끼 잘 낳잖아요. 막 도축하지 말고 새끼 계속, 병아리는 되게 무정란으로 하지 말고 유정란으로 낳게 해가지고 계속 알을 까게 해서 이 개체수를 늘려놓으면 보상액이 많아집니다. 뭐 한 6개월 키웠다고 닭 잡지 말고 뭐 몇 년씩 키워야 됩니다. 많아야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휴업을 하거나 또 시설을 옮긴다 그러면 시설 이전비도 받고, 또 가축은 또 운반하기 힘드니까 별도로 가축 운반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축산을 잘하면 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왜 우리들 쓰레기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말고 폐가전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모아놓고 폐자원 재활용장으로 꾸며놓고 있었어도 굉장히 많은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되는 대토 말고도. 그 다음에 수목보상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희귀수성이 있죠. 아주 왜 멋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가격도 없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하잖아요.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뭐 엄청나게 보상을 받습니다. 희귀수종. 그 중에 대표가 용보들이에요. 많이 보도가 됐던 건데, 용보들은 희귀수종인데다가 굉장히 빨래 잘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어놨으면 보상액이 많죠. 편백나무도 보상가가 높은 나무입니다. 묘목은 하나당 한 1,000원 정도인데 보상받을 때는 5만 원, 6만 원 받습니다. 50배, 60배 받지 않습니까? 몇 년 2년만 기다리면 50배, 60배. 와, 알면 무조건 하죠. 그 다음에 유실수를 심으면요, 수목보상 플러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실수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 키우면 나무를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조경수를 씹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수용되는 땅도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그런 땅에다가는 벌집을 지어 놓으면 돼요. 벌집이 뭔가 하면은 조립식으로 임시로 지어 놓은 여러 사람 숙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비가 되게 받습니다. 무지하게 받습니다. 네, 이렇게 돈 빼먹고 있습니다. 수용될 것이 확실하면은 맹지를 사도 돼요. 뭐 이유는 뭐 주말농장 지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맹지 여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죠. 맹지라서 모르는 사람은 싸게 팔아버리죠. 그렇게 산다면 아까 말한 대로 부담이 되면은 1000제곱미터가 안에서 뭐 쪼개기를 해서 지분을 나누거나 아니면 붙여갖고 1000제곱미터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면 나중에 또 쪼개면은 바깥에 대토를 받으니까 더 좋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하고 택지 지정 산업단지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거는요, 이 지정과 수용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청와대에서 합니다. 청와대. 제가 누차 얘기했죠. 김수현 전 수석을 잘 봐야 된다. 정책 실상도 했던 사람. 청와대 지시로 하게 되면 국토부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LH가 이제 움직입니다. LH는 뭐 나중에 그 택지 분양해갖고 민간기업에 주면 민간기업에 아파트 지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지을 수도 있고. 그때 또 분양가를 높이면 되니까 뭐 보상 많이 해주면 마찰 안 하고 쉽게 하지 않습니까? 막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이걸 지게 되면 환경오염이 추가될지를 환경부랑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랑 상의하기 때문에 정보는 다 새나갑니다. 그런 거를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토부 보고 갖고 와봐, 환경부 보고 갖고 와봐 그러면 다 알게 되고 그 지역 자치단체 의원들도 갖고 와봐 그러면 다 알게 되고 단체장 다 알게 되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 다 알게 되고 다 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게 되는 거죠. 2년 전에 그것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뭐 축산을 하거나 뭐 폐가전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묘목을 심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위원회 뭐 이런 사람 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마다 다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업자들도 알게 되고 기획부동산들 다 압니다. 그래서 막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투기 역사는 박정희 정권 때 강남 개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강남이 그 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는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전두환 때는 상당히 물가가 안정됐는데 이 노태우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그때 이제 KTX도 짓고 새만금 사업도 시작하고 인천공항 영종도 사업도 시작한 걸로 제가 아는데 인천공항 짓는 영종도 개발 사업이요. 대단히 투기, 지금까지도 이쪽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기가 극성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산업개발로 이제 국토개발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고속도로 지을 때 그 옆에 땅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수용되고 하니까 서로 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이나 고속도로 짓는 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새 나가도 하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좀 남달랐어요. 하도 새 나가니까 당신이 자각과 해서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그 미리 사는 사람들은 악소리, 찍소리도 못하게 했죠. 그때 공화당의 실력자들이 땅 사놨다가 다 걸려가지고 토해놓고 난리 쳤습니다. 처벌도 받고. 네. 공화당의 뭐 당 대표, 뭐 사무총장 줄줄이 잡아놓았습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도 하라는 겁니다. 내 오른팔을 자르고 상대방 목을 쳐야죠.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상대방 목을 치려고 그러면 이건 장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종도 투기가 극심했을 때 그 당시 정부에서도 특별수사반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세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특수수사를 해야 되니까 검찰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개발 사업에는 정치인들이 끼어듭니다. 왜냐? 그들은 정치인은 정치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해요.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게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의 주변입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부인의 남동생, 우리 대통령 각하의 처남이 그린벨트에 투자했다가 48억을 챙겼고 또 거기서 번 돈 갖고
사놓고 지금 30억 이상 차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샜는지 안 샜는지. 처음 48억 벌 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뭐 그런 걸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환경운동가로 유명했던 양이원영 씨는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역 바로 바깥에 어머니 이름으로 땅이 있는 것이 확인됐죠. 뭐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더 조사해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아직 정치인들은 이름 안 넣어봤잖아요. 가족들 이름 안 넣어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요, 노태우 때, 뭐 이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숨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투기를 투자라 그래서 안 한 사람은 바보 취급하지 않습니까? 또 은행 이자를 낮으니까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갖고 개발 거론지 사놓고 기다립니다. 아주 투기가 만연돼 있죠.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지난 3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니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문 대통령이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런 말을 언제 또 했었는가 하면 김학의 씨 조사할 때, 장제현 씨 사건 재수사할 때도 명운을 걸고 하라 그랬거든요. 참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무리한 수사가 되면 안 되죠. 김학의처럼.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한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 감정을 이 양반이 거론했어요. 이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 얘기해갖고 위안부 문제를 키웠던 양반인데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런 말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제안을 야당은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그런 제의를 한 건 참 잘한 거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부동산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약속해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들의 부동산 여부를 전수조사하자 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철저 지시했고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 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추진하는 걸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만 투기를 한 사람들이 억소리가 나오고 코너에 몰립니다. 안 그러면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온갖 정치 활동을 당합니다. 특히 여권에 많으니까. 박정희가 공화당 실력자를 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요, 문재인을 레임덕으로 몰고 정권을 흔드는 사람들은 여당 실력자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안 간다 그러면은 그 개발될 줄 알고 은행돈 빌려서 투자해놨던 실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억소리 하는데 억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안 파는 원주민들은 나 대토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고 아쉽겠지만 어차피 본전 아닙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무리긴 하지만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가면은 신도시 너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 해본 검사 나왔고 쭈가라고 들어가면 이거 나옵니다. 자, 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범위한 투기가 확인된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검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하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에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수상한 거죠. 지금 김태년이니 뭐니 하는 여당 실력자들은 이 사업 해야 된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말을 바꿨어요. 강민석 대변인이 전한 걸 보게 되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이사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하라 그랬고,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데 더 빨리 하라 그래? 왜 이럴까요? 왜 대통령과 여당 실력자들은 말을 바꿀까요? 영부인의 남동생, 대통령의 처남,
개발지역 그린벨트가 수용돼서 큰 돈을 벌고 또 그런 기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 이 정치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이제 많이 변했죠. YS가 김용신명제를 도입한 게 많이 변화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용 등 재벌을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재벌들한테 돈 받긴 매우 어렵습니다. 재벌들도 자기가 당하니까 영수증 받고 주려고, 영수증 받고 줬는데도 지금 이재용 잡아놨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DJ는 어떻게 했느냐? YS 다음에 DJ잖아요. 그때 IMF 이후로 경제가 어려웠다가 벤처 사업으로 클 때 거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벤처에 투자해갖고 30배, 40배 벌었습니다. 그때 벤처를 많이 키웠죠. 그러면 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학습이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뭐 했습니까? 12개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떼돈을 만들었죠.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전은 죽이겨버리고 신재생 산업이라고 하는 그린 뉴딜을 키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뜨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꾸 원전을 죽여야만 새로운 사업이 뜨거든요. 옛날 정통 종합영어 할 때 Construction for Destruction, Destruction for Construction 제1장에 나오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신도시 건설하게 되면 또 여기서 노무현 때의 경험 때는 떼돈 버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종도 투기 경험이 있는데 가덕도 공항 개발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떠드는 거니까 수상한 겁니다. 오거돈 씨 일가에 뭐 땅이 있다. 그러니까 개발하자는 거죠. 25번이나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해놓고 그 결과 지금 중산층들은 세금 폭탄을 안 왔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가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원래 이거는요. 박정희 정권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호화주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호화주택. 그 사람들이 이거 팔고 나서 차익 큰 거 갖고 많은 이익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걸었는데 지금 자꾸 서울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가면 호화주택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호화주택 기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붙으니까 중산층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정부는 좋죠. 보통 집들이 호화주택으로 돼가지고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갖고 이 정부는 뭐예요? 새 복지비로 다 나눠주고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그럼 어떻게 들어요? 표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신들은 신도시라든지 신재생 사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거기 투자해서 떼돈 벌고 뭐 어디 뭐 신안 앞바다에서 돈바람이 분다? 아이고 돈바람이 부는 건지 돈이 날려갈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든 말든 전국이 난개발이 되든 말든 유리지갑 중산층이 헉헉대든 말든 지대가 상승해서 제조업이 죽든 말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정권 사람. 그래서 저는요 신도시 개발을 무기 연기 중단해버리고 투기 수법 잘하는 수사관 검찰에 많죠. 특별 수사를 해본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의심되는 투자자를 다 불러 조사하면 됩니다. 사법경찰권으로. 그거 빤해요. 그 2년이 아까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 직전에 땅 주인 바뀐 거 다 모으면 리스트 나옵니다. 불러갖고 왜 샀느냐 왜 샀냐 왜 샀냐 계속 물으면은 누가 그냥 샀다. 그럼 돈은 어디서 만들었냐? 그럼 근데 이 사람한테 왜 샀냐? 쭉 말이 꼬입니다. 그럼 뭐 부동산이 권했다. 그럼 기획부동산에서 왜 그런 어디서 얘기를 듣고 그랬냐? 그럼 뭐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정보를 센 공무원이 누군지 누가 줬는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철퇴를 때려야만 공무원들이 조심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가벼워요. 국가기밀 누설죄는 이겁니다. 이게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권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국정원, 법무부에다가 과거사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막 투입해갖고 조사했죠.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하다가 결국 사고 낸 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죠. 그때도 명운을 걸고 조사하라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부동산 투기 합동수사반을 만들어서 과거사 조사위원회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겁니다. 특수수사를 해본 검사들을 집중 투입하면 돼요.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윤석열 총장인데 이 양반이 좀 사퇴를 좀 빨리 한 게 저는 계속 찜찜합니다. 사퇴하지 않고 지금 있었다면 지금 김학의 사건이 지금 공수처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 좀 드라이브 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힘들고 본인도 외롭겠지만. 그 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대전지검도 좀 힘을 받을 거고. 부동산 투기 수사, 뭐 검찰이 수사권 안 주겠지만 그래도 검찰이 한번 윤 총장 믿고 밀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럴 때 장애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씨가 국민의과 대화하겠다 그랬으니까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대통령의 처남이자 영부인의 남동생부터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문제가 없으면 그렇군요.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면죄부를 주고 다른 사람은 조사하고 대통령 측근이 문제가 없다면 누구를 못 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신도시 개발 중지하고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사업지정 고시일 2년 전 중심으로 개발 예정지 땅이 거래된 걸 조사해서 누가 산지 이 리스트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왜 샀는지를 조사에 들어가면 투기범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투기범들이 돈 버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무기연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린 뉴딜, 국가에 도움도 안 되는 사업, 문재인 정권 하지 마세요. 뭐 대통령이 좀스럽게 말이야. 네, 우리 한번 대차게 움직이는 대통령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